실제 진행했던 마케팅 사례 토니모리 1편 보셨나요? 1단계에서는 화장품 시장의 트렌드 파악, 2단계는 고객 데이터를 이용한 자사 제품의 현황 파악, 3단계는 제품 내 경쟁 현황 파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대망의 4단계, 소비자 니즈 파악을 통해 어떻게 데이터 기반의 상품 기획을 진행했는지에 대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데이터 마케터 이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상품 기획을 하는 방법 네 번째, 소비자의 니즈를 발굴하는 방법이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계속 썼잖아요.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피부가 이제 간지러워지기 시작하고요. 푸석하기도 하고 막 따가워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와, 내 피부의 노화가 막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피부 몸살로부터 해방되고 벗어나고 싶은 이런 니즈가 생긴 거예요. 자,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소비자들의 불편사항들을 해결하는 이 해결책을 발굴해야 되는데, 화장품을 만들 때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성분들이 있어요. 그 관련된 성분들을 검색을 하는데 이 면역력에 관련된 성분들이에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프리바이오틱스예요. 그 다음에 프로폴리스, 유산균, 비타민 D 막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제일 많이 검색한 프리바이오틱스는 전체적으로 검색량이 보시는 것처럼 계속 올라가다가 최근에는 좀 지고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두 번째 있는 프로폴리스 있잖아요. 프로폴리스의 검색량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 프로폴리스의 성분이 면역력에 아주 좋은 성분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관심도 잘 받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일단 집단지성에 의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피부에 좋은 거는 프로폴리스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요. 현삼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현삼은 항염증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피부를 다스리는 귀중한 약초로 알려져 있어요. 말도 멋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혹시 감노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양봉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감노꿀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신받다 막 이런 표현을 한대요. 하늘이 내린 달콤하고 상서로운 이슬이다. 와, 이런 정도로 표현하는 감노꿀.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의 면역력을 갖출 수 있게 하는 성분으로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그 원료들을 활용을 해서 화장품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스토리가 되겠죠. 이런 거를 브랜드 스토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린 프로폴리스, 식물성 감노꿀, 그리고 현삼, 이런 걸로 만들었다라는 거는 다른 제품들과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USP로 잡을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어때요? 프로폴리스, 감노꿀 이런 걸 사람들이 기억이나 할까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사람들과 마케팅에서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좀 더 쉽게 용어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토니모리에서는 이걸 어떻게 바꿨냐? 피부 위에 탄탄하게 막을 씌우는 거잖아요. 근데 꿀로 막을 막 씌우니까 방탄 꿀벽이다 라는 표현을 썼어요.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탄탄하게 피부를 보호해 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여름에 방탄 꿀벽이다 라고 얘기했으면 조금 무거운 감이 느껴졌을 것 같은데, 지금 겨울로 가잖아요. 이 겨울 시즌에는 굉장히 어울리는 이런 용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메시지도 정의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가 더 남았어요. 뭐냐면 마지막으로 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타겟 고객을 설정하는 겁니다. 타겟 고객을 설정하는 방법은 소비자의 목소리를 분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버즈 분석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커뮤니티나 카페 막 이런 데 사람들이 글을 올리잖아요. 여기에 진짜 리얼한 글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이 글들을 갖다가 쭉 읽어보면 사람들이 어떤 고민, 어떤 문제들을 이런 걸 안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해주세요. 마스크 때문에 트러블이 굉장히 많이 난다라는 글도 많이 올라오고요. 마스크 때문에 피부가 완전 다 뒤집어졌다. 어떤 분들은 또 되게 재밌는 표현들을 써요. 여드름이 나는데 딱 마스크가 닿는 그 부분에 여드름이 난대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아프고 고름이 나오고 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자, 이런 사람, 이런 고민을 가진 사람이 첫 번째 타겟입니다. 자, 그러면 타겟을 정의하는 페르소나는 이렇게 구성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30대 초반의 직장인이고,
그다음 원래는 꿀피부로 굉장히 좋았는데 갑자기 트러블이 생겨서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생긴 트러블에 대해서 당황하면서 이런 정보를 찾는 그런 여성분, 이 여성분이 1차 타겟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이런 분들도 타겟 고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착한 소비를 하는 분이에요. 30대 후반의 워킹맘인데요. 환경에 대한 의식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워킹맘들은 또 이런 게 있잖아요. 데일리로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에 대해서 고민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왕이면 그게 천연이고 자연주의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토니모리가 만든 이 천연 제품이 타겟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타겟을 설정하고 나면 타겟에 맞는 채널도 한번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들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지 방법도 구체적으로 정의해 나가는 것이 이 다음에 할 일이겠죠. 지금까지 신상품을 기획할 때 데이터로 방향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렸습니다. 자, 답이 뭐라고요? 데이터 기반의 상품 기획 방법론을 정의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상품 기획의 단계를 정의하고요. 그 다음에 단계별로 키 퀘션을 만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키 퀘션들을 해결할 수 있는 데이터가 뭐가 필요할지를 정의해서 하나씩 한번 정리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회사에 맞는 방법론을 정의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방법론을 하나씩 구체화해 보시면 훨씬 더 좋은 방법론으로 고도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제가 이제 답변을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거나 질문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다 읽어보거든요. 그래서 이 댓글을 보면서 우리가 또 풀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있으면 영상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데이터 마케터 이진영이었습니다.